자, 오늘은 절대부등식이라는 것하고요. 대소비교. 절대부등식을 이용한 대소비교, 산술평균, 기하평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렇게 네 가지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명제 파트를 끝내고요. 내일부터 함수, 함수라는 걸 공부를 하거나 경우의 수 먼저 볼까? 함수를 볼까? 그러네. 자, 아무튼 자, 오늘 절대부등식이라는 거 먼저 봐요. 명제 파트를 세고 나가면은요, 여기부터 새로운 단원이에요. 절대부등식이라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절대부등식이란 뭐냐? 우리 1학기 때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봤어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얘는 x에다 뭘 넣어도 항상 답이 되지.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 답이 모든 수가 되고요. 이러한 식을 우리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등식이 항상 성립하면 항등식인 거야. 근데 부등식 중에서도요. 여기 x에다 얼마를 넣어야지 이 식이 성립할까? 모든 실수지. x에다 뭘 넣어도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치? 그래서 부등식인데 답이 일부만 있는 걸 조건부등식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뭘 넣어도 답이 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절대부등식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절대부등식이지. x에다 뭘 넣어도 성립하잖아. 그래서 일단 절대부등식은 어떻게 생긴 게 절대부등식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제곱수 더하기 양수는요 항상 성립하는 거지. 요런 꼴로 생긴 게 어떤 게 있냐면, 요런 꼴로 생긴 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런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항상 성립해요. 왜 그러냐면 요걸 완전 제곱하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거든. 제곱 더하기 양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얘도 완전 제곱해보면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요. 그래서 제곱수 더하기 양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x에 뭘로 성립하는 거다. 야, 얘랑 비슷하게 생긴 거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도 무조건 성립해요. 이 완전 제곱이 a 플러스 2분의 1 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야, 제곱수와 제곱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한다고? 자, 그럼 당연히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거 완전 제곱해보면 a 마이너스 2분의 1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b제곱이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는 거야. 알았지 얘들아? 이런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이런 식이 있습니다. 야,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식이야 이거. 이 식은 얘다. 이제 다 오래돼서 까먹었죠. 그래서 1학기 때 우리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해서요. 이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a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항상 성립해요. 얘는 변형을 하면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식이거든. 그래서 제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무조건 성립하겠지 얘들아. 그래서
저기 있는 식들이 완전 제곱식이 돼서 항상 성립한다는 걸 외워줘야 되고요. 혹시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 셋 다 마이너스면 셋 다 마이너스가 돼서 절대 부등식이 된 걸 외워갖고 있어야 돼, 얘들아. 알았지? 그래서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 여러분이 외워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소비교라는 개념. 자, A하고 B가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라 그러면 빼서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고 0이면 둘이 같은 거고 0보다 작으면 뒤에 게 더 큰 거야. 알지? A랑 B랑 누가 더 큰지 비교하라 그러면 빼서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를 봅니다. 그런데요, 요 식이 무리식이거나 절대값식이잖아? 그럼 이런 방법으로 연산이 되지가 않아. 그래서 얘네들은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성질이 있어. 무리식이나 절대값을 포함한 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럼 이 식들의 대소를 비교하라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을 연산을 해야 연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예요. 만약에 0이면 같은 거고 0보다 작으면 뒤에 게 더 큰 거예요. 요렇게 생긴 식을 이 계산이 안 된다고. 근데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제곱해서 누가 더 큰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소비교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때로는요 지수 값이 큰 식은 0보다 큰 지수식은 항상 0보다 크잖아. 그럴 때는요 나누어서 1보다 큰지를 보기도 해요. 지수로 표현된 게 되게 큰 식이면 우리가 이거 쟤 산다 쟤. Who are you? What's your name? Tell me the name, please. 저요? 그것도 영어로 해야지. 좀 더 내려줄까? 덥지. 와, 이게 진짜로. 근데 이번 주에 태풍이 온다니까 태풍이 좀 오고 나면 조금 다음 주에 조금 시원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덥다. 스노클링 할 줄 아는 사람. 스노클링 해본 사람. 스노클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마스크하고 이렇게 이거 끼고 물속에 들어가서 해봤어? 이게 스노클이라는 것도 그 해양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스노클의 고수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스노클을 하면서 프리다이빙이라는 걸로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즘 육지 것들이 많이 좋아하는 스포츠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제주 내려와서 취미 생활 안 갖고 있어. 왜냐면 자리 잡기 위해서 수업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니까 체력도 딸리고 해서 수업만 하면 힘들어서 좀 뭔가 좀 취미 활동을 해볼까 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스노클, 프리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제주도민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스포츠예요. 예? 여러분이 방학 때 너무 공부만 하시지 말고 조금 웹서핑 해보면 그런 스포츠를 여러분도 즐길 수 있거든. 바다도 가깝잖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육지 가면 그런 스포츠 즐기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을 때. 얘는 대학교 때는 다 육지 갈 거 아니야, 그치? 제주에서만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도 좀 해봐. 방학 때 같은데. 맨날 학원 나오는데 언제 안 해? 그치? 주말에 나 안 부르잖아. 토요일 일요일 날. 다른 학원 가야 된다고.
선생님도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스노클링, 그다음에 프리다이빙. 네. 재밌을 것 같아. 수영을 못해도 할 수 있어요. 네. 수영. 잠깐 딴 데 갔다 왔어요. 저 새끼 때문에. 선생님이 새끼라고 하는 건요, 그 애칭이에요. 나쁜 새끼가 아니야. 네, 선생님 개인적인 말 버릇이긴 한데 선생님이 쓸 때는 이게 애칭이 절대로 욕하는 뜻이 아닙니다. 네? 선생님 조카나 선생님 자식한테도 아이 새끼, 이쁜 새끼, 나쁜 새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선생님 새끼라고 부른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 선생님의 그런 애정어린 말투인데 애정스럽게 안 들리겠지만 알았지 새끼야? 졸지 마 이씨. 자, 지수값이 큰 식은요 이렇게 나눠서 비교하기도 합니다. 야, 2를 3,000번 곱한 거하고 3을 2,000번 곱한 거하고 누가 더 크겠니? 누가 더 커? 나눠보면 알아요. 2의 세제곱과 3의 제곱에 1000제곱이라고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9분의 8의 1000제곱이니까 이 1보다 작을까? 1보다 작아. 1보다 작은 수는요 안만 곱해도 1보다 커질 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1보다 작으니까 얘가 더 큰 거야. 이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어요. 지수값이 큰 식은 나눠서. 아무튼 대서 비교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일단 오늘 첫 번째 세트가 되겠습니다. 자, 절대부등식, 대서 비교. 요거 내용 문제들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책에는 어디 나와 있을까? 자, 368번. 자, 368번 보면은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래요. a제곱 b제곱이 ab보다 크대. 대소 비교를 하는 거잖아. 이거 대소 비교 어떻게 해?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빼서. 근데 얘는 아까 보여드렸잖아. 얘가 a-2분의 1 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b제곱이 된다고 완전 제곱하면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죠?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 성립하는 거다. 그런데 얘가 0이 되는 건 언제일까? 항상 얘가 큰데 0이 되는 경우는요. 얘도 0이고 얘도 0일 때 얘가 0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크거나 같아라는 건 클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다는 소리거든. 일반적으로 큰데 같을 때도 있어. 그럼 같을 때는 언제야? 얘도 0이고 얘도 0일 때. 얘가 0이라는 건 B가 0이고요. B에다 0 집어넣으면 A도 0이니까 A도 B도 0일 때 부호가 성립한답니다. 대소 비교를 할 때요. 크다 그러면 크다만 쓰면 돼. 네. 크거나 같다 그러면 같을 때가 언제를 이렇게 써주는 게 일반적이야. 자, 거기 증명 과정 보니까 거기 박스 안에 들어갈 게 뭐야? 요게 가에 들어갈 거. 그 다음에 얘가 나에 들어갈 거가 되겠지. 그죠? 이렇게 채워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371번으로 갑니다. 자, 371번은요. 선생님이 아까 이런 거 보여드렸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ab, bc, ca는 2분의 1에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c 플러스 a의 제곱과 같아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는 거야. 요런 식은요.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가 된다. 그런데 요걸 이용해서 371번을 보면요. 371번은 뭐 하라고 돼 있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 얘가 성립하는 걸 증명을 해보라고 돼 있잖아.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래. 그럼 어떻게? 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에서 빼기 ab 빼기 a 빼기 b 이렇게 해보는 거지. 그죠? 근데 지금 이 식은요. 여기에 C에다 1 집어넣으면 이 식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요. 2분의 1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1의 제곱 1 빼기 C의 제곱 C 빼기 0 아니 1 빼기 A의 제곱 C 대신에 C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요런 꼴이 돼요.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식이라고. 그러면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얘가. 자 0보다 큰 거는 대부분 0보다 크고요. 0하고 같을 때가 있다는 소리잖아. 그죠? 얘네 둘이 같은 수가 될 때가 있대잖아. 그럼 그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어? 야, 요것들이 모두 0이 될 때.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일 때 성립하겠지. 그죠? 그 말은 A는 B는 1일 때 성립하겠네요. 그래서 쟤는 이렇게 증명하고 얘는 이렇게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예. 자, 오른쪽으로 가보면 유형 21번. 자, 372번에 보면은요. A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이 A 더하기 B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는 걸 증명을 해보라고 돼 있는 거야. 자, 얘는요. A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 빼기 A 플러스 B의 절대값 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볼 수가 없다고. 절대값으로 돼 있거나 루트로 돼 있는 거 빼는 게 계산이 안 된다 그랬지.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제곱해서 빼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해보는 거다. 예. 그리고 제곱해서 빼볼 때는요. 이거 절대값 계산 성질을 알아둬야 되는데요. 우리 A의 절대값의 제곱은 A 제곱과 같고요. A의 절대값 곱하기 B의 절대값은 AB의 절대값과 같고요. A의 절대값 나누기 B의 절대값은요. A 나누기 B의 절대값과 같은 성질이 있답니다. 이걸 절대값 계산 성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번 여기서 풀어봅니다. 얘는요. A의 절대값의 제곱 2배의 A의 절대값 B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의 제곱 마이너스 야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쪽은 A 플러스 B의 제곱. 야 A의 절대값의 제곱은 A 제곱하고 같다고. 첫 번째 성질.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의 곱은요. AB의 절대값과 같고요. 얘는 B제곱과 같고요. 얘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남는 게 2배 AB의 절대값 빼기 AB가 된답니다. 얘는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일단 첫 번째 A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 식이 어떻게 돼? 2배. 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B 빼기 AB가 되니까 0이 돼버리는 거지. 그세요? 0이 되잖아. 이 식이 0이 된다고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A 곱하기 B가 음수일 때는요 2배. 야, 음수일 땐 얘를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풀리겠지. 마이너스 AB로. 그럼 얘가 마이너스 4AB가 되는데요. AB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4AB는 0보다 크겠지? A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양수가 될 거 아니야. 아,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겠다. 그치?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게 증명이 됐다고 얘들아. 그런데 크거나 같을 때는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 써줘야 된다고요. 좀 전에 같아지는 경우가 언제였어? 0이 되는 경우가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이게 증명 과정은요 정확하게 선생님이 좀 압축을 해서 하긴 했지만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겠다. 예, 10분 드리겠습니다. 이거 세 문제 정확하게 풀어놔 주세요. 자, 그 다음은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는 내용이에요. 예. 자, 내가 중간고사에 4점 맞고 기말고사에 6점 맞았어. 그럼 내 평균 성적은 얼마야? 둘이 더해서 1로 나는 5점이 평균 성적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예,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있는 나라들이 간혹 있습니다. 한 달에 물가가 막 4배씩 오른 나라가 있어. 간혹 남미 쪽에. 국가부도가 나고 막 그랬었는데요. 이런 나라들이 한 달에 물가가 4배가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라면이 전달에 1,000원이었는데 이번 달에 4,000원이 되는 거예요. 다음 달에 6배가 돼서 24,000원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물가가 1월에 4배가 오르고요. 2월에 6배가 올랐습니다. 그럼 두 달 동안 평균 몇 배가 올랐게요? 얘는요. A배 오르고 A배 올라서 4 곱하기 6이 됐다. 요걸 계산해야 평균 몇 배가 올랐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얘는 A제곱이 24가 되니까 이때 A 값은요 루트 2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한 거를요 기하평균이라고 해요. 얘도 평균값이지. 평균 물가가 루트 24배 올랐다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거야. 평균 5배 올랐다 그러면 안 돼. 평균 5배 올랐으면 5배로 또 5배 올랐으니까 25배가 올라가야 된다고. 근데 이게 24배가 올랐잖아. 그치? 그래서 비율의 평균값을 구할 때는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자, 이걸 일반화하면요. 산술평균은 2분의 A 플러스 B라 그러고요. 기하평균을 루트 AB라고 하는데 이게 항상 얘가 커. 항상 얘가 커. 같을 때도 있기는 해. 요걸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간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게 진짜인가요? 증명할 수 있어. 어떻게? 2분의 A 플러스 B 빼기 루트 AB 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줄 수 있거든. 어떻게? 자, 2로 통분한 다음에 요 A는 루트 A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겠니? 되겠지? 예. 이 B는 루트 B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지? 그리고 얘는 2로 통분하면 2분의 마이너스 2AB 이렇게 써도 될 거 아니야? 통분해서.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이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성립한다고. 산술평균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등호는 어때서 곱해? 등호는 얘가 0이 될 때, 얘가 0이 될 때는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식이 항상 성립하고요. 등호는 A랑 B랑 같은 값일 때 성립한다는 걸 알았어요. 예? 그래서 저식을 이용하는 걸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용할 때는요, 양변에 2를 곱해서 요 식을 써요. 자, 이 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야. 이걸 알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걸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뭘 하냐면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여러분은요,
어떤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조건이 어떨 때냐면 얘를 알거나 얘를 알 때야. 합을 알거나 곱을 알 때야. 합을 알거나 곱을 알 때. 또는 합이나 곱을 알 수 있을 때. 합이나 곱을 알 수 있을 때 저 산술평균, 기하평균식에 대입해서요.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한다고요. 자, a 더하기 3-a는 야, 얘네들은 합이 일정하지? 이 둘이 합하면 얼마야? 3이잖아. 예. 요렇게 된 얘네들의 합을 아니까 얘네들의 곱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답니다. 또는 a 더하기 a분의 4 a하고 a분의 4 얘네들은 합을 할 수 있어 곱을 할 수 있어. 하영아 얘네들이 합을 할 수 있어 곱을 할 수 있어. 곱하면 얼마야? 얼마? 4. 얘네들은 곱을 할 수 있고 쟤네들은 합을 할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의 합이나 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할 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쓴다고요.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야 이거 우리 교실이 안 시원하니? 에어컨 고장났나? 별로 안 시원하지? 야 이거 냉방 아닌가? 냉방 맞는데? 교실 왜 이렇게 안 시원하지? 안 시원하지? 시원해? 근데 왜 나 안 시원해? 밖에가 되게 더워. 용량을 조금 더 큰 걸 달 걸 그랬구나 이거. 좋은 방법이다. 문을 열어놓고 얘가 세. 이게 에어컨이 엄청 세더라. 자, 졸지마 이씨. 죽여볼라 이씨. 너만이야 있으면 이씨. 둘이만 졸고 있어 이씨. 야 얘 왜 안 왔어? 네? 예, 민희. 알아. 얘 뭐야? 잠 좀 깨라.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는 건요. 이런 거고요. 얘가 항상 성립하는 거 증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걸 알아. 근데 이 식이 항상 성립하는 걸 아는데 이걸 어디다 써먹냐고. 어디다 써먹어? 최대 최소 구할 때. 어떤 상황에서? 합이나 곱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이거 써먹은 겁니다. 예,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74번 볼게요. 정리 집중하고요. 여러분 다음 중간고사에서는요. 이 문제가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최소한 두 문제가 나온답니다. 시험 문제로. 자, x 더하기 y분의 1 y 더하기 x분의 8 얘는 x 곱하기 y가 얼마일 때 최소값 b를 갖네. 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근데 얘는 약간 식이 이렇게 두 개가 곱해져 있을 때 전개를 해보는 게 좋아요.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곱하면 xy, 이렇게 곱하면 8, 이렇게 곱하면 2, 이렇게 곱하면 xy분의 8. 또 얘는 10 더하기 xy 더하기 xy분의 8인데 얘하고 얘의 합은 최소값이 얼마일까? 최소값이 2루트 2야. 왜냐면 얘네들의 곱을 알 수 있잖아. 지금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이거 둘이 곱하면 얼마니 가요? 8이잖아.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는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얘네들의 곱. 이 식을 쓴 거야. 둘이 더한 건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곱. 야, 얘네 둘이 더한 건 크거나 같아요. 2배의 얘네들의 곱. 이렇게 된다고. 선생님 이 식은 어떻게 똑같이 써주는 거지?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10 더하기 얘가 2루트이니까 4루트 2가 돼서 얘가 최소값이 된 거다. 지금 이 식의 최소값을 구했다고. 산설평균, 기하평균 이론을 모르면 이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예.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해? 등호는요 A랑 B랑 같을 때, 얘랑 얘가 같을 때, XY는 XY분의 8일 때, 그럼 XY의 제곱은 8일 때, 그럼 X 곱하기 Y는 2루트 1. 등호는 둘의 곱이 2루트 1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소값이 나올 조건이 되겠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래? 둘이 더하래. 둘이 더하면 얼마? 10 플러스 6루트 2가 답이 되겠다. 이거 틀렸는데? 왜 틀렸지? 아씨, 얘가 틀렸구나. 요거 둘이 곱한 게 여기 16이었잖아요, 그지들아. 여기가 16이었잖아, 그세요? 둘의 곱이 16이니까 이거 둘이 곱하면 얼마? 둘이 곱하면 8. 최소값이 18이 되네. 그리고 이게 성립할 조건 요게 16이 될 때니까 요게 16이니까 얘가 4일 때가 되겠네. 그래서 최소값은 18이고 그때 x와 y값은 4가 되는 거야. 예. 현서 너한테 다음 거 물어볼 거다. 대답 못하면 혼날 거다. 자, 376번 봅니다. 376번 보니까 2x제곱 더하기 x 곱하기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이거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냐고. 얘를 약간 형태 변화해볼게. 이거 오른쪽 거를 통분하면,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곱해서 x제곱. 얘네들이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 곱해야지. 선생님 잠깐 실수했어. 자,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야? 이거 둘이 곱하면 4x. 이거 둘이 곱하면 2. 요거 둘이 곱하면 2. 요거 둘이 곱하면 x분의 이렇게 되겠지, 그죠? 전개해보니까. 예. 그럼 얘는요 4 더하기 4x 더하기 x분의 1. 얘가 최소값이 얼마네요? 그런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식은 얘네들이 이거 곱하면 얼마가 되니, 연서야? 4잖아. 곱을 알 수 있잖아. 그럼 얘는 크거나 같아 2배의 루트 4x 곱하기 x분의 1. 이게 성립한다고. 둘이 더한 게 크거나 같아 2배의 루트 곱보다. 거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죠? 요 4는 어떻게 그냥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니까 루트 4는 2가 돼서 얘는 8이 최소값이 된다고 구하는 거다. 야, 등호는 언제 성립해? 등호는 얘랑 같은 값일 때 얘랑 4x가 x분의 1. 얘는 4x제곱이 1일 때, x제곱이 4분의 1일 때니까요. x는 2분의 1일 때 성립합니다. 문제에서 x가 0보다 클 때 풀라고 돼 있거든. 이렇게 푸는 걸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 자, 377번은 좀 다른 꼴이다. 377번 보니까 b분의 a 더하기 c분의 b, c분의 b 더하기 a분의 c, a분의 c 더하기 b분의 a.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얘는 좀 유형이 특이해서 외워줘야 되는 꼴입니다.
B분의 A 더하기 C분의 B는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B분의 A 곱하기 C분의 C분의 B 더하기 A분의 C는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C분의 9B 곱하기 A분의 C A분의 C 더하기 B분의 A는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A분의 C 곱하기 B분의 A 이게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네 셋이 곱한 거가 더 크겠지. 얘네 셋이 곱한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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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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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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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예상한 대로 얘만 남아.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8이 되는 겁니다. 예. 선생님 풀은 문제를 나랑 똑같이 풀어보셔야 돼요. 예. 그래,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자. 후딱 풀어봐라. 자, B페이지로 와서 378번 봅니다. 거기 보면 자 A도 양수, B도 양수, C도 양수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1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근데 얘는 약간의 테크닉만 발휘하면 겁나 쉬워요. 자, B 더하기 C를 X라고 치환해. 그래도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리고 괄호가 이렇게 보통 두 개 곱해진 거는요. 전개하는 1이야. X분의 A야. A분의 X야. 1이야. 정리하면 2 더하기 X분의 A 더하기 A분의 X잖아. 그죠? 근데 지금 얘네들의 곱이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 가영아, 곱이 얼마니? 1.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얘네들의 곱. 최소값은 4가 되는 거야. 여기서 치환해서 이렇게 최소값을 그려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거 아니지? 예. 자, 그 다음부터 약간의 변형을 가해야 곱을 구할 수 있는 꼴이에요. 좀 쉬운 문제 380번부터 풉니다. 자, 380번 보니까요. x가 3보다 클 때 x 더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1. 하영아,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야? 모르죠? 곱을 알 수 없잖아. 근데 약간의 변형을 해준다. 야, 3 빼고 3 더하는 거 이 정도 변형을 할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변형하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니, 가영아? 1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얘네들의 곱 더하기 3이 되는 거야. 근데 둘이 곱한 게 1이니까 최소값은 5가 되는 겁니다. 알았지?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구하는 것. 자, 379번은요. 요거보다 살짝 어려운 것.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요런 조건을 왜 주냐면 우리 산술평균, 기하평균은요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음수는 못 써. 예, 그래서 이런 범위를 주는 거예요. 자, 9x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9.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야? 모르지. 못 구하잖아. 그죠? 그러면 9배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9. 얘는 곱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지. 현수야,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니? 얘랑 곱한다고. 81이 되잖아. 그치? 선생님 위에 거는 다른데요? 위에 거보다 얼마가 더 들어갔어? 9가 더 들어가 있지 여기. 9가 더 들어가 있잖아. 그럼 빼기 구하면 똑같아지겠지. 그죠? 빼기 구하면 똑같아지겠다.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얘네 둘의 곱.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어? 얘는 9니까요. 18 빼기 9에서 9가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변형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형을 해주는 게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뺐으니까 더해줘야 되고 더했으니까 빼줘야 되고 그렇게 변형해서 산술변경 기하평균을 쓰는 꼴이네요. 자, 그 다음 거 381번. 이거 니네가 그냥 해설 보면 풀리겠다. 383번. 자, 383번 보면요. x의 절대값은 x래. x가 0보다 크다는 소리지. 뒤에 x가 0이 아니란 말이 있으니까 x는 0보다 크다고 준 거야. 그런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분의 4x 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얘는요, 이거 통분만 하면 간단하게 나와. 이거 통분하면 얼마야? x분의 x제곱 플러스 1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분의 4x 얘랑 얘랑. 자, 승원아, 둘이 곱하면 얼마니? 4. 얘네들이 곱하면 4잖아.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얘네는 100. 이렇게 되는 거야. 합은 2배의 루트 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이거든. 얘는 최소값이 4가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 되겠네요. 자, 385번 가봅니다. 이번에는요, 합이나 곱을 직접 줄 때예요. 자, 2x 더하기 3y가 6이야. xy의 최대값을 구해보래요. 합을 줬어. 곱을 구할 수 있는 형태였는데 이번에 합을 주고 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둘이 더한 건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둘이 곱한 거. 여기다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2x 3y 2x 3y. 근데 뭘 가르쳐줬어? 이게 6이라고 가르쳐줬잖아. 그치? 이 식은 무조건 성립한다고. 약분하면 3이 되고요. 양변을 제곱해서 그러면 x, y는 6분의 9, 2분의 3보다 작거나 최대값이 2분의 3이 되는 거다. 그치? 근데 등호는 언제 성립해? 얘네들이 같은 값일 때 2x는 3y일 때 성립하는 거야. 근데 둘이 더하면 6이래잖아. 그러면 얘가 3y일 때니까 6y가 6일 때니까 y는 1일 때 y에다 1 집어넣으면 x는 2분의 3일 때. 자, y는 1이고 x는 2분의 3일 때 최대값이 2분의 3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합이 주어져서요. 여기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그냥 집어넣고 푸는 겁니다. 자, 387번. 자, 387번 보니까 a 더하기 b는 4야.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얘는 a, b분의 a 더하기 b잖아. 그치? 근데 얘는 a 더하기 b가 4니까 a, b분의 4지.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합을 아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넣으라고요. a, b, a. 근데 얘가 4라니까 약분하면 2니까 2보다 루트 ab니까 양변 제곱해서 ab는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그럼 이걸 뒤집어 4분의 1은 ab분의 1보다 크거나 같겠지? ab분의 1이 크거나 야, 역수 취하면 부동방이 반대로 바뀐 거야? 그럼 1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ab분의 4는 양변의 4를 곱해서 1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이 1이 된다라고 풀어줄 수 있겠다.
그래, 여기까지 후딱 풀어보세요. 그리고 두 바닥을 더해서 오늘 마치도록 할 겁니다. 자, 선생님이 거의 한 반 정도 풀어주고 있지? 나머지 반은 여러분이 풀어주도록 하세요. 자, 다음은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의 응용 문제를 볼 텐데요. 응용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예. 자. 390번. 자, 100m짜리 줄로다가 이런 직사각형 4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넓이가 최대일 때 바깥쪽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 자, 길이가 100m인 줄로 이런 직사각형 4개를 만들었을 때 요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바깥쪽에 둘레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얘를 x라 그러면 얘도 x, 얘도 x, 얘도 x, 얘도 x. 얘는 y, 얘는 y라고 넣을 수가 있어. 그럼 조건이 5x 더하기 2y가 100이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런데 어떨 때야? 넓이 x, y가 최대일 때 바깥쪽 둘레의 길이 2배 x 더하기 y는 얼마인가요? 를 물어본 소리가 되겠다. 그러면 자, 이 조건에서 얘가 최대가 될 때 x, y 값을 구하라는 소리야. 근데 합이 주어졌잖아. 그러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집어넣는 거지 뭐. 이거 더하기 이거는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이거 곱하기 이거에다 집어넣는 거다. 합이 주어졌으니까 좀 집어넣으면 5x, 2y, 5x, 2y. 그러면 얘는 100이니까 약분해서 50이니까 얘는 곱하면 10xy고요. 양변 제곱해서 2500 10xy. x 곱하기 y는 250보다 작거나 같다. 넓이의 최대값은 250이야. 근데 이 최대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야. 이때 x값, y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야? 등호는 2x는 5y일 때 성립하는 거지. 얘네들이 같은 값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근데 지금 요게 2x 더하기 5x 더하기 2y. 봐봐. 야, 얘일 때 성립하는데 5x 더하기 2y가 100이잖아. 그지? 여기다가 집어넣어. 5x에다가 2y 집어넣으면 4y가 100이니까 y는 25. y에다 25 집어넣으면 5x는 50이니까 x는 11. 요때 최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둘레의 길이는 얼마야? 이거 둘이 더하면 35니까 둘레의 길이는 70. 이거 답을 구하라는 문제였다. 최대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등호가 성립할 때 x, y 값이 각각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좀 어려웠죠? 예. 잘 풀어봐 주시도록 하고요. 예, 응용 문제는 여러 개인데 니네가 풀도록 해야지.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 개념, 오늘 보는 마지막 개념, 코시 슈바르츠 무등식이라는 거로 들어갈게요. 자, 이 코시 슈바르츠 무등식은요, 학교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학교는 배우고요, 어떤 학교는 안 배워요. 이 코시 산술평균, 기하평균은요 2학년 이후에도 많이 나오는데 코시 슈바르츠 무등식은요 딱 여기서만 공부하고 뒤로는 뭐 안 나옵니다. 얘는 어떤 식이냐면 제곱 합의 곱이
1차식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이에요. 제곱합의 곱이 1차식의 제곱보다 크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곱합을 가르쳐주고 1차식의 범위를 구하라거나 1차식이 얼마인지를 가르쳐주고 제곱합의 범위를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제곱합이라는 게 뭐냐면 A제곱, B제곱. 이게 제곱의 합이지. 그죠? 하나 더. X제곱, Y제곱. A제곱과 B제곱의 합. X제곱과 Y제곱 합. 제곱합의 곱이 크거나 같다고. 1차식은 뭐냐면 AX 플러스 BY의 이렇게 생긴 식을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주고 이거의 범위를 구하라거나 이걸 가르쳐주고 이거의 범위를 구하라고. 물론 괄호 3개 중에 2개를 가르쳐줘요. 예? 그리고 얘는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A 대 B는 X 대 Y. 얘네들의 B와 얘네들의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몇 번? 394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2다. 2X 플러스 3Y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돼 있어? 그러면 얘는 얘가 포인트야. 얘를 보고 식을 세우는 거야. 2x 플러스 3y잖아. 그죠? 그러면 2, 3, xy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크거나 같아요. 2x 플러스 3y의 제곱.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야. 2x, 3y 2의 제곱, 3의 제곱, x제곱, y제곱 2x 플러스 3y의 제곱. 졸린데 어떡하라고, 지현사? 자, 요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얘가 얼마나 가르쳐줬어? 이거 51에 얘는 13. 자, 어떤 식의 제곱이 이거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이거의 루트. 야, 이건 지금 요게 13 곱하기 3이니까 얘는 13 곱하기 2의 제곱이거든. 26의 제곱이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6부터 플러스 26 사이. 야, 우리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x는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지. 그죠? x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으면 x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는 거잖아. 그지? 이거의 제곱이 26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는 마이너스 26부터 26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 예. 26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리고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x 대 y가 2 대 3일 때 성립하겠네. 얘가 성립할 거냐? 2 대 3은 x 대 y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x를 2k, y를 3k라고 놓으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2k 넣고 제곱하면 4k 제곱, 3k 넣고 제곱하면 9k 제곱은 52일 때, 13k 제곱이 52일 때, k 제곱은 4, K는 2일 때. K에다 2 집어넣으면 X는 4, Y는 6일 때 최대값이 나오는 거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보니까.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52일 때 2X 플러스 3Y의 최대값과 그때의 X, Y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지. 그지? 그래서 이게 최대값, 그때의 X의 값, Y의 값. 26, 4, 6을 구해줘야 되는 문제였어요. 좀 어려웠지? 예.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395번.
오늘 건 집에 가서 복습 안 하면 하나도 몰라. 선생님 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 나와요. 예? 집에 가서 영상 다시 보면서 풀어보고 복습 좀 해야 돼. 예.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를 만족시킬 때 x 더하기 2y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래요. 야, 1차 식을 보고 식을 세우라고 그랬잖아. 1x 2y 1의 제곱 2의 제곱 x제곱 y제곱 크거나 같아요. x 더하기 2y의 이 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5 얘도 5 그러면 요거의 제곱이 5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5부터 5까지가 되는 거다. 예, x 더하기 2y. 그래서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 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5.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은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지.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이쪽은요 산수평균, 기하평균도 그렇고요, 코시 슈바르츠도 그렇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딱 풀어보시고요. 좀 이따 두 문제만 더 풀고 끝낼 거예요. 또 딱 풀어봐. 10분 정도 드릴게. 자, 두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99번 볼까요? 399번. 분필을 가르시오. 자, 코시 슈바르츠 무등식을 보고 있는데 얘는 제곱합의 곱과 1차 식의 제곱 사이의 관계예요. 제곱의 합, 제곱의 합, 1차 식의 제곱 크거나 같다. 요게 항상 성립한다는 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요. 얘는 등호가 언제 성립한다고? A 대 B는 X 대 Y 때 성립합니다. 자꾸 써봐야지 여러분이 익숙해지. 얘가요 3개짜리도 성립돼요. 물론 등호는 A 대 B 대 C는 X 대 Y 대 Z일 때 성립하는 거지. 요 식을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399번 한번 볼게요. 399번. 두 문제 남았는데 칠판을 아끼지 말자. 399번 보니까 3x 더하기 4y가 5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쓸 때는요 여기 먼저 보는 거야.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1차 식이 지금 이거 아니야. 3x 더하기 4y 제곱 크거나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3의 제곱 4의 제곱 x제곱 y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x제곱 y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리고 주어진 걸 대입하면요 얘는 25로 계산 가능. 얘는 3x 더하기 y가 5래니까 20. 뭐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보다 커라. 최소값이 1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예. 문제의 상황에 맞게 대입해서 이렇게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른쪽에 있는 응용 문제 하나 풀게요. 402번. 402번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반지름이 1인 원에 내접하는 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얘가 지금 반지름이 1이거든. 그러면 얘를요 이렇게 하자. 요걸 x라고 놓고 요걸 y라고 놓자. 그럼 성립하는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인 거예요. 그죠? 이게 성립하는데요.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돼? 둘레의 길이 x가 하나, 둘, 셋, 네 개, y가 하나, 둘, 셋, 네 개, 4배 x 더하기 y가 됩니다.
얘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1차식이 어떻게 생겼어? 1x 더하기 1 더하기가 되는 거잖아. 이거의 제곱 크거나 같다. 1의 제곱, 1의 제곱, x 제곱, y 제곱. 1차식을 보고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거라고. 예. 그 다음에 아는 걸 집어넣어. 자, 얘는 2고 얘가 1이고 x 플러스 y의 제곱은 2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죠? 그럼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 사이가 되겠지. 최대값이 루트 2가 되겠다. 그럼 얘의 최대값은 4 루트 2. 최대값이 4 루트 2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혹시 슈바르츠 부등식 쓸 때는 1차식을 보는 거예요. 1차식. 여기를 보고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요. 이 두 문제 딱 마무리하고 예. 집에 가서 잘 마무리해 오세요. 내일 테스트 범위 여기까지입니다. 예. 대표 문제에서 한 반 낼 거고요. 어려운 문제에서 한 반 낼 거예요.